여러분은 일본의 시청 등급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본은 의무적으로 시청 등급을 심의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TV 프로그램 등급 제도가 없어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 관람가인 1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청소년이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위 높은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5세 시청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수위를 자랑하는 애니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애니들은 대부분 일본 기준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처음은 가볍게 일상물로 출발해볼까 합니다. 보통의 일상물은 등장 캐릭터의 매력이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수영복이나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씬을 넣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친 애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쿠온입니다. 바쿠온은 주인공 사쿠라 아네가 고등학교 등교 첫날 우연히 바이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애니는 일상물치고는 미친 수준의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인공 일행이 홋카이도 여행을 떠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각 캐릭터의 몸매와 맨살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스즈노키 린의 엉덩이에 S자 자국을 보여주면서 몸매를 대놓고 보여주는 등 오우야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한 여러 위험한 장면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선생이라는 작자는 제자가 술 냄새에 취해 잠에 들자 엉덩이 주름을 확인한답시고 바지를 벗기려 하질 않나? それじゃあ早速長距離ツーリングでお尻のシワの数がどれだけ減ってるか確認しようかしら。 저지를 당하자 귀여운 게 나쁜 거라며 상의를 벗기질 않나? あなたたちが可愛いのが悪いんでしょ。 정신이 아찔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노 온사에게 위로를 받겠답시고 상의를 벗기기도 하고 미노와 히지리의 발을 핥기도 했으며 足を舐めてもよろしいですか。 린에게는 알몸으로 바이크 슈트를 입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는 많은 애니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다른데요. 이 애니에는 주인공 일행이 여행을 끝내고 나서 바이크 세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뜬금없이 수영복과 비키니를 입고 세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더니 주인공은 손과 다리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가슴에 세제를 뿌리고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이크에 몸을 비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린도 저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 애니는 이런 수위 높은 장면으로 인해 19세를 받았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본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15세를 받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네요. 이번에는 하렘물입니다. 트러블 다크니스는 히로인 중 한 명인 모모베리아 데빌룩이 모두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주인공 유우키 리토의 하렘을 만든다는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リトさんに密かに思いを寄せる女性が実は結構周りにいるってこと。 하렘물은 일상물보다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이 애니는 이런 하렘물 중에서도 격이 다른 수위를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바쿠온 정도는 애들 장난 수준인데요. 이 애니는 오로지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에 의한, 서비스만을 위해 존재하는 애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주인공이 목욕을 하면 히로인들이 홀딱 벗고 따라오는 것이 기본이고 주인공이 다른 히로인과 같이 있으면 둘이 서로 합체하는 장면이 상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주인공이 다른 남학생들에게 파렴치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모모에게 억지로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상상을 아니 이게 도대체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건지 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데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인공이 TS를 당했을 때에는 모모에게 합체당하기도 하고 女性の体に興味津々ですか。部屋に入るときはノックしろよ。どう思います？ 무엇이든 묶는 로프가 나타났을 때에는 모모의 언니의 옷이 벗겨진 뒤 주인공과 동시에 묶는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메아의 우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불러냈더니 사이렌지 하루나와 주인공이 촉수물을 찍기도 했는데요. 물론 TV에서 방영할 때에는 이런 위험한 장면들 모두 광선이나 수증기로 검열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든 검열을 없앤 트러블 다크니스 1기의 BD와 DVD가 나왔을 때에는 첫 주차에 12,888장이 판매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보통의 애니들은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고 하렘물 장르 중에서는 쉽게 달성하기 힘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위가 하늘을 찔러 방영이 중단되었던 애니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종족 리뷰어스인데요. 이 애니는 주인공 일행이 다양한 이종족과 만나서 그들에 대한 리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종족을 만나서 리뷰하는 장소가 서큐버스 가게라고 불리는 풍속점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동료는 합체를 하기 위해서면 어디든지 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종족을 겪어보고 싶다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인 크림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한턱 내겠다고 데려간 곳이 풍속점이었으니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는 감이 오시죠? せっかくだからおごってやるぞ少年。おごるご飯サキュバス店に決まってるだろ。 이 애니는 풍속점의 리뷰가 주된 줄거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반신이 문어인 마족부터 각종 수인, 요정, 악마 등 다양한 종족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는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크기를 측정해야 하는 페어리 가게나 여성의 느낌이 궁금한 남자들을 위해서 TS를 해준 다음 아가씨를 부르는 성전환 가게 같이 특이한 가게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들이 작성하는 리뷰도 상당히 정신이 나갔는데요. 이들이 쓴 리뷰에는 각 종족에 꼴리는 점부터 시작해서 장단점, 가게의 특징, 아가씨의 스킬 등이 각종 썰과 함께 적혀져 있었습니다. TV 방영을 하던 당시에는 중요 부위를 그림으로 가리거나 합체 장면은 검은 화면으로 가려두고 소리만 즐겨주세요라고 적으며 검열을 했는데요. 一度は経験しておくのは 하지만 장면은 가렸어도 소리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방송사에서 수위 문제로 방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위 때문에 방영 중단이라니 상당히 어지러운 애니네요. 회복술사의 재시작은 제목만 보면 그닥 수위가 높아 보이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도 나름 평범한데요. 복수를 다짐하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성장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니는 복수를 하는 과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치유의 용사인 주인공은 왕녀 플레이어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 긴 시간 동안 약물을 강제로 주입당해 정신이 망가졌고 용사의 정액이 능력의 한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소문이 퍼지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매일 밤 고통받으며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같은 용사 일행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모험을 떠나게 되고 마왕을 물리친 후에는 복수를 꿈꾸며 과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인공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과거로 돌아온 주인공은 왕녀에게 10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복수를 끝내겠다고 해놓고서는 손가락이 다 부러지자 회복을 시킨 후 다시 부러뜨리는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녀가 결국 비명을 지르자 다리를 망가뜨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수치심을 준 다음 합체해버리고 기억을 지워 시종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첫 복수를 끝낸 주인공은 과거 그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모욕감을 준 검의 용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검의 용사가 같은 여자만 노린다는 점을 이용해서 여장까지 한 다음 일부러 납치되어서 그녀를 제압한 뒤 아침까지 남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잡아먹히게 되는 상황에 두는데요. 극도의 남성 혐오자인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남성을 유혹하지만 결국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애니는 이게 정말 소년 만화인지 아니면 성인 만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매 화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자신의 동료로 삼은 세치나에게 복수할 힘을 주겠다면서 합체해버리는가 하면 왕국의 검사에게는 미약을 사용해 합체한 뒤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하고 초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마왕 후보 이브리스 앞에서는 3P를 대놓고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중요 부위를 제외한 신체 부위가 모두 드러날 뿐더러 신음소리 등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15세 등급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본방송에서는 검열된 버전인 일반판, 다음날 새벽에는 검열이 없는 완전 회복판을 방영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탄생시킨 애니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요스가노소라인데요. 요스가노소라는 동명의 에로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각 히로인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풀어갑니다. 이 애니는 원작이 19금인 만큼 각 히로인의 스토리 모두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요리히미 나오의 경우에는 가슴이 검열 없이 나오는 것부터 갑자기 주인공의 집에 들이닥쳐 합체를 하기도 하고 합체를 하는 도중 주인공의 쌍둥이 여동생인 소라에게 들키기도 하며 모든 역경을 딛고 사귀기로 한 뒤에는 여름 축제의 불꽃놀이를 배경으로 밖에서 합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히로인과는 온갖 상황에서 합체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애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인공의 쌍둥이 여동생 소라의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에서 소라는 주인공을 생각하며 혼자 해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아파서 열이 나자 알몸으로 수건을 닦아주다가 열이 다 내리자 눈이 맞아 남매끼리 근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뒤 학교에서 하교를 하자마자 참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집 현관에서 합체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현관 합체입니다.
이게 당시 엄청난 임팩트를 몰고 와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근친의 낌새가 보이는 작품에 요스가나 요스가루라는 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모든 장면은 화면을 가리거나 스틸컷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카노콘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카노콘은 시골에 살다가 전학을 온 주인공이 틈만 나면 자기와 합체하려고 하는 여우 요괴이자 학교 선배 미나모토 치즈루와 만나서 여러 소동에 휘말린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합체하는 것만으로도 수위가 상당한 편인데 여기에 나오는 히로인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치즈루의 경우에는 주인공 앞에서 팬티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알몸으로 덮치기도 하며 등굣길에 결계를 쳐서 일반 사람들은 둘 주위로 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 주인공의 옷을 벗겨 합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何結界を張ったわ誰も入ってこない二人だけの世界よ 심지어 노브라로 다닐 때 하트 모양 니플 패치를 붙여서 주인공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참다 못한 주인공이 엉덩이 맴매를 하겠다고 하자 팬티를 벗고 빨리 때려달라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유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コウタくんは一体どんなお仕置きをしてくれるのかな千鶴を好きにしてお尻ペンペンねえ早く 늑대 요괴이자 주인공과 같은 학년인 애저머리 노조무는 주인공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설녀인 유키하나는 학교에 눈보라를 치게 해서 주인공이 추워하게 만든 후 알몸으로 체온을 높여주기도 했는데요. 바다에 놀러갔을 때에는 반창고로 중요 부위만 가려놓고서는 수영복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水着はどうしただからこれ水着そんなの水着で入るか 이 애니는 중요 부위를 제외한 모든 곳이 검열되지 않은 상태로 방영된 것으로도 모자라 토요일 낮 10시에 방영한 탓에 일본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저히 청소년 이용가라고 볼 수 없는 청소년 애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코브님이 아무리 서비스신을 좋아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가림의 미학을 중시하는 편인데 너무 대놓고 보여주니까 오히려 흥미가 떨어졌던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가 가장 생각나시나요?